현재 당신의 눈앞에 계단이 보인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을 반드시 숙지하고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을 읽는다는 건 목숨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의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면 평범한 계단처럼 옥상에 다다르거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련의 수칙이 적힌 종이가 손에 언제 쥐어진지도 모른 채 눈앞에 계단이 있다는 것은 방금 전까지 당신이 있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임을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무엇을 했건 어디에 있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계단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만일 아래로 내려가길 선택했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즉시 눈을 부릅뜨고 10초간 머물러 주십시오. 무언가 당신 눈앞에 다가와도 절대 눈으로 감으시면 안됩니다. 만일 눈을 감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계단의 방향을 바라보고 올라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안전수칙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입니다. 위로는 한층, 아래로는 한층 반쯤에 도착하면 감지기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이 감지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해 줄 것이며 그들을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아래층 센서 등이 켜진다면 감지기를 아래쪽으로 향해 주십시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냥 올라가도 괜찮지만 감지기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면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그 불은 마치 누가 당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한층 한층 올라오며 켜질 것이지만 따라잡히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 출현주의랑 경고문을 보신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5분 정도 웅크려 주십시오. 5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계는 하나가 아니며 언제든지 새롭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 출현주의랑 경고문을 보신다면 당장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약 5분 후에 돌아온다면 그 문구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빨간 원피스를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서 있다면 무시하고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미친듯이 웃기 시작한다면 모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도주하십시오. 누군가가 앞에서 계단을 먼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로 올라가 주십시오. 절대 그를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층계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보인다면 그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그것을 타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 계단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곳을 벗어나기는 해주겠지만 이곳보다 더욱 좋지 않은 곳으로 당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계단 난간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난간 쪽에서 당신이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도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함정이며 당신이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즉시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길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조차 못하는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간 밖으로 떨어진다면 원래의 세계와 달리 떨어져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이라면 층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땅속 깊은 곳에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며 끝이 없이 계속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과 마주할 것입니다. 절대로 지하 2+4층 이상 내려가지 마십시오. 계단 이용 중 드는 모든 의문점과 의심은 당신의 머릿속에서의 망상일 뿐 실제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 이상의 망상은 거짓도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자전거 하나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번쯤은 타보십시오. 낮은 확률로 그들로부터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12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그저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해주기 위한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이 계단에서 구출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계단을 조심하십시오. 이 계단이 사라진 공간으로 떨어지면 다른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며 현실과 상상이 뒤엉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움직여주시고 특히 무작정 올라가라 혹은 내려가라, 수칙을 무시하라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수칙에는 14번 항목은 없습니다. 만약 발견하셨다면 그와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가끔 내려간 후 올라올 때 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암흑과도 같은 계단으로 들어가지는데 그 계단에서는 아래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그 아기 울음소리는 무시하고 올라가십시오.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만약 넘어진다면 당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달려들어 당신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간이기에 실수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유독 위화감이 드는 이질적인 계단을 목격하셨다면 재빨리 그 층으로부터 4층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당신이 3층 이하라고 해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계단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쪽에서 신비스러운 느낌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단념하십시오. 그것도 다른 계단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당신을 만나러 온 왕을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 난간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운이 좋아서 이곳에 나간다면 여기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인지하십시오. 여기는 꿈속입니다. 이 글을 음성으로든 문자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귀하에게 전달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특수상황관리청으로 지금 그곳에서 귀하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이 글을 송신하였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잘 숙지하여 현실 세계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귀하뿐이라는 것을 숙지하십시오. 그동안 알고 있던 친구, 가족, 연인 모두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지한 다음 그들을 자세히 본다면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절대 눈치챈 것을 그들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1번 항목을 통해 이미 전달해드렸지만 인간이 아닌 그들은 당신이 꿈을 인지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당신을 적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정신적 문제에 관한 항목이 아닙니다. 생존자 중 일부가 두려움을 표출한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기괴하게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귀하가 2번 항목을 지키는 것을 몹시 어렵게 할 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아래는 귀하가 하늘에서 맨 처음 본 것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만약 지금이 낮이라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약 밤으로 갑작스럽게 시간이 변하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다음번에도 귀하에게 이 수칙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별이 한 개도 보이지 않고 보름달이 보일 경우 그들이 귀하가 꿈을 인지한 사실을 모릅니다. 대체로 안전한 경우이니 5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 상황으로 변하기까지 보통 1일 이상 소요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별이 10개 내외인 경우 몇몇이 귀하를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단, 꿈이나 현실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개체에 관심 없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시간은 10시간가량 남았습니다. 5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별이 많은 경우 유감입니다. 위 상황에서 귀환한 생존자는 현재까지 5명입니다. 귀환 방법은 5-1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해와 달이 모두 떠 있는 경우 당국에서 파견한 요원들 모두 이 상황을 확인한 시점에서 실종 처리되었으며 가까스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5개월간 집중 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멈춰 있으십시오. 눈이 사라진 다음 아래의 현상 중 하나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 눈이 사라지는 데 걸린 최단 시간은 1초이며 최장 시간은 3시간 32분 11초입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보름달이 아닌 다른 달이 보이는 경우 귀하가 현실로 복귀한 이후 당시 상황과 그곳에서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귀하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분명히 친숙함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까운 학교로 가십시오. 교실을 전부 수색하다 보면 교복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오랜만이라며 인사하십시오. 곧 정신을 잃고 눈을 뜬다면 돌아와 계실 겁니다. 만약 처음 들어간 학교에서 누구도 찾지 못하였거나 다 상황인 경우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다른 학교에서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경우 휴대전화를 꺼내어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처음 보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남성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어디냐라고 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기괴한 웃음소리 혹은 위와 다른 말이 들린다면 그 즉시 전화를 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만약 끊지 못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전화번호부가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경우 귀하에게 남은 수칙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5번 항목으로 탈출에 실패하였다면 지금부터 조금 위험한 탈출 방법입니다.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번 항목의 상황이면 이미 들켰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빠른 탈출을 권장드립니다. 이후부터 1번, 2번 항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청을 통한 탈출 방법입니다. 이는 최단 1시간, 최장 5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피해는 트라우마, 신체 결손, 사망입니다. 시청의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시청의 내부는 귀하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모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비 개체에 들키지 않고 조용히 시장실까지 향하십시오. 경비 개체의 순찰은 귀하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3층 시장실에서 시작하여 3층, 2층, 1층, 2층, 3층을 전부 순찰한 뒤 시장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청 평문도를 참고하십시오. 시장실의 열쇠를 찾아 문을 연다면 곧 현실로 복귀하실 것입니다. 이때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시청에서 귀하가 주의해야 할 대상은 경비원만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 너무 오래 있는다면 그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생명의 필수적인 신체가 아니길 기도하십시오. 모서리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보여선 안 될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비명을 지르는 귀하를 그들이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집을 통한 탈출 방법입니다. 최단 30분, 최장 2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피해는
꿈속에 남기를 선택하는 것, 신체 결손, 사망입니다. 집에 들어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고 가까운 거울로 가십시오. 문을 잠글 수 있는 방이 좋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천천히 시야가 흐려지다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마십시오. 만약 눈을 마주치거나 이야기했다면 귀하는 그곳에 남으려는 강한 충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귀하의 모습이 기괴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만약 시간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져갈 부위가 치명적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단 1분, 최장 4시간 소요되며 2021년 제8차 꿈세계 조사 이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 조치함. 당국은 귀하의 귀환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 편의점에 입사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여타 다른 매장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와 제품의 구성, 다양성을 추구하며 24시간 주야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매장에서 야간 근무로 입사하신 만큼 주간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고객 응대에 힘써 주십시오. 당신의 노고에 저희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히 참고해야 될 안전수칙입니다.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에게는 개별로 배포되니 행유나 분실 혹은 혼동에 주의해 주시고 근무에 들어가기 전 꼭 필독해 주시고 유익한 경험과 안전한 근무 이행해 주십시오. 야간 중에는 낮에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취객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도 안 되는 주문과 고성을 내겠지만 최대한 응대해 주십시오. 만약 다소 거친 행동과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여겨진다면 카운터 밑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근처 지구대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도저히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은 손님들이 온다면 1-2를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 지나치도록 몸을 기이하게 꺾거나 혹은 두 다리가 아닌 네 다리로 자연스럽게 기어다닌다면 즉시 숨을 깊게 참고 카운터 밑에서 30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30초가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그는 창고로 들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을 목격한 후 비상 버튼을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새벽 늦은 시간에 아이가 매장으로 들어와 어머니가 이곳에 택배를 맡겨서 가지러 왔다고 한다면 최대한 친절한 미소로 포스기에서 찍는 흉내만 내고 너 인형은 지금 물에 잠겨 있어라고 하면 아이는 잠시 당신을 노려보겠지만 이내 돌아갈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간혹 매장의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단순히 빛을 따라서 온 벌레일 뿐이니 근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창고에는 각종 판매 물품 재고와 청소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주간 근무자들이 물품을 채워놓지 않거나 대걸레를 빨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올 때 약간의 물비린내가 난다면 대걸레를 빨아주십시오. 만약 역한 분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즉시 매장을 나와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산자의 냄새에 민감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하얀 고령의 고객님께서 방문하실 겁니다. 그분은 저희 매장에서 배출되는 폐지와 박스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이니 친절히 응대해 주십시오. 혹시 고객님께서 눈이 침침하다며 규환이라 적혀있는 불에 탄 듯 그을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책을 펼쳐서 읽어달라고 하신다면 정중히 거절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담겨 있으며 만약 알게 된다면 2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되면 3번 과자 코너 6번째 줄에 과자가 떨어질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이니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두시되
당일 3번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코너로 가지 마시고 카운터 밑에 있는 팥을 과자 매대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과자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팥이 아닌 검은 소금이 있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잠시 매장 밖으로 빠져나간 후 점장인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빠르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3시가 되면 검은 모자와 단정한 양복을 착용하신 고객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는 다소 창백해 보이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은 친절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최대한 웃음기를 머금어 응대해준다면 그는 그저 물건을 구매하고 매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웃지 않고 있다면 그가 나가기 전까지 숨을 가능한 참고 눈을 감으십시오. 만약 그가 나가기 전에 어떠한 소리를 내거나 눈을 뜬다면 유감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근무자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새벽 중에 발주물품들이 배달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정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배달기사님은 민트색 계열의 모자와 작업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님의 모자색이 검은색이거나 빨간색이라면 기사님께 가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다, 혹은 이 제품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 아니니 회사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종종 배달 오류로 그들만을 위한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현지 엄마라고 말하는 고객님께서 아이가 이곳에 오지 않았냐, 어디 숨어있거나 너가 숨겨주었냐고 묻는다면 최대한 친절히 카운터 밑에서 인형을 꺼내어 아이를 맡아두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고객님은 돌아가실 겁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만을 받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를 피해 도망칠 정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여기겠습니다. 다음날 주간 근무자가 매장 근처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인형이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과 함께 봉투에 담아 화장실에 마련된 세면대에 푹 담가 주십시오. 다음날이면 제자리에 돌아가 있을 겁니다. 용변이 급하거나 혹은 고객님께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야외에 있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미사용 중에는 잠겨 있습니다. 고객님이 안 계실 때는 문을 잠그고 용변을 해결하셔도 무관하지만 절대 고객님이 매장에 계실 때 화장실을 가지 마십시오. 이는 당연히 고객 응대에 위반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객님을 매장에 홀로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혹 어떠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급하지도 않는데 화장실로 가고 싶게끔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장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고객님들이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음향 스피커가 모서리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잦은 잡음이나 노래가 조금 난잡하게 들린다면 카운터 밑에 있는 컴퓨터로 음악을 중지시켰다가 재생하십시오. 누군가 비명을 내지르는 소리가 뒤섞인 노래가 나온다면 즉시 컴퓨터 전원을 끄고 30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저희 매장에서는 고객님들께 익숙한 최신 가요만을 틉니다. 애초에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음악에도 생생한 비명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라면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종종 매장의 불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원은 금방 복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매장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한 지점만이 밝다면 즉시 눈을 감고 가만히 대기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전원은 결코 한 지점만 먼저 들어올 수 없게끔 설계되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매장은 여타 다른 편의점과 다르게 규모가 큰 만큼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고객님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니 늘 청결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아무도 없는데 테이블 위에 초가 있으며 불이 붙어있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아래로 흐른다면 즉시 문을 잠가 주십시오. 예로부터 초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초대할 때 피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하는 이만이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이가 왔다는 것이며 그는 자신을 부른 이를 반드시 찾아 길동무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러 왔다 해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로써 저희 편의점의 안전수칙은 모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소 규칙이 많은 만큼 외워야 할 것도 해야 할 업무도 많겠지만 저희 매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고를 다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 업무에 이바지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며 혹시나 무언가 틀렸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점장인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꼭 도우러 가겠습니다. 민서랑 민서 엄마는 얼마나 재미있게 놀길래 놀러가서 전화 한 통도 안 해. 배고픈데 뭐라도 시켜 먹을까? 요새 도통 배달료도 비싸고 혼자 먹기엔 최저 금액도 맞추기 힘든데. 오, 뭐야? 새로운 배달 어플이 생겼네. 할인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좀 싸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플을 처음 켤 때 화면의 색은 하얀색 바탕입니다. 간혹가다 붉은색 계통에 새긴 화면이 뜬다는 리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 시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고 어플을 실행해 주십시오. 잠시 귀찮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것보다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야식 무미는 배달의 민족, 625,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앱을 이용하신다면 더 많은 혜택과 이벤트 참여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해당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달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달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오니 사용기간 안에 사용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내 공동주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묶어 배달하여 다소 저렴한 배달료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시 공동주문 참가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닉네임만 추가된 경우 주문이 수락되기 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주문 수락이 된 이후라면 배달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도록 배달 대행 업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문하기 시스템은 링크를 공유하여 해당 링크를 받은 사람과 같이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 없이는 기능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주문하기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단순 오류인이 앱을 강제 종료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업체의 영업 유무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 중인 업체는 초록색 테두리로, 영업 중이지 않은 업체는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업 중이지 않은 업체를 굳이 눌러 주문할 일 없겠지만 장난삼아라도 누르거나 주문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저희 측 또는 업체 측에서 변상 및 보상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안심번호 사용 중 매장 혹은 배달원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는 어디서 전화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사용 중임에도 안내 음성 없이 전화가 온다면 기존의 번호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달 3일, 13일, 23일에 3,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 3,000원 싸게 먹자 라는 배너가 뜨며 이벤트 알림이 뜰 텐데 새 날짜가 아님에도 이 배너가 뜨며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면 주문 시 업체 혹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해 3,000원을 더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체 부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3,000원은 돈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메뉴를 고르던 중 업체 상관없이 애들 세트라는 메뉴가 있다면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린이 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를 무시하고 주문을 했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달이 도착하기 전까지
후회 없을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한 업체에 리뷰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칭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악플 및 억지 댓글은 삭제 처리됩니다.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남겨놓았는데 업체 측에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업체명과 해당 연락본을 저희 고객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에 있는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주문사항 외의 것이 도착을 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아닌 앱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본사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에서 20분 내로 정장을 입은 본사 직원이 수거하러 갈 것입니다. 절대로 열어보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며 만나서 카드, 현금 결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대체 결제가 있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해당 현상은 앱 개발 중 버그로 인한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고객님들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내로 사고 및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손님에게 광고, 판매, 안내 등의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문자, 전화, SNS 등 그 어떤 방법의 연락이든 만약 업체에서 오게 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연락을 받은 기기의 전원을 완전히 끈 후 2분 뒤에 다시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연락이 온 기록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경우 10번 항목과 동일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11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간혹 대체 결제가 무엇이길래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는 문의들이 들어오곤 하는데 대체 결제는 말 그대로 대체 결제이며 저희 어플만의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안심하고 결제하십시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에 의해서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감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앱을 통해 거절 안내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주문을 거절하고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별도로 주문 안내를 한다면 전화를 끊어주십시오. 그 후 약 3번의 전화가 더 올 것입니다만 진동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거절해 주십시오. 13번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수칙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이상현상이므로 현재 비워둔 상태입니다. 만약 13번 수칙이 보일 경우 즉시 무시하시고 그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고객 정보는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Security THEM을 통해 해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앞 내용은 잠시 미룹니다. 긴급수칙입니다. 새로운 술래잡기는 늘 첫날에 시작됩니다. 술래라는 아이디는 저희 앱에서도 확인될 것입니다. 피하십시오.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좋습니다. 술래에게 잡힌다면 그저 여러분만의 목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경고. 이 엘리베이터를 탑승 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2번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단, 이 안전 문구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단 한 가지. 눈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 뿐입니다. 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로 거울을 봐서는 안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로 자신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으며 당신은 그 차원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에 비친 모습이 현실의 여러분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것만이 당신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다른 층을 선택하는 동안에는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하강할 것입니다. 또한 눈을 감고 있을 때만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뜰 경우 시야의 변화와 함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엘리베이터에는 각 3개의 4분 59초간 정지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 경우 엘리베이터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며 이 시간 후에도 엘리베이터 밖에 있을 경우 당신은 영원히 그 세계에 남게 됩니다. 당신이 내릴 곳을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자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존재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도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더라도 어떤 반응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여러분에게만 들릴 것이며 그들의 모습 또한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강 혹은 상승하며 위치가 변경되지만 실제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의 운동 방향을 알아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층에서 가져온 물건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선 익숙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선 적대적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생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느껴진다면 비상벨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버티기엔 너무 큰 고통이며 그 고통을 참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엘리베이터 이용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이 항목은 순례에게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내 어딘가에서 이 이루에 사용하지 마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감고 최하층부터 최고층까지의 버튼을 다 눌러 멈추는 층에서 내려주십시오. 멈춘 층의 모습이 온통 붉은 조명으로 뒤덮여 있다면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닫힌 버튼을 눌러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 다른 층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곳은 당신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들이 서식하는 곳이므로 어디가 되었건 최대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문이 열리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당신을 끌고 내리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이 닫힐 때까지 끌려나가지 마십시오. 문이 열리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당신을 끌고 내리려고 한다면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른 차원의 당신이 그저 본인을 구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춘다면 다시 정상 작동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는 것은 당신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왔던 뜻이고 이때 강제로 문을 열어 나가게 된다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절대 받지 마시고 문자 역시 답장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은 현실과의 연결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매개체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비상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비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을 돕기 위해 특별한 자가 도착할 것입니다만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처음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세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은 총 6번 반복될 것이고 7번째로 당신의 세상이 나온 경우에 내리십시오. 그들도 같은 방식에 속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다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버둥은 무의미하지만 그들의 화를 돋구기에는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간은 불안정하게 흐르며 이를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혼란스러움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간을 확인하는 동안 현실과의 시간이 엇갈릴 것이며 만에 하나 여러분이 현실 세계로 돌아간다고 한들 동시대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기 전 여러분이 어느 층으로 갈지 정확하게 계획하고 탑승한 후 그 층을 정확하게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있던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5번의 방법 외에는 엘리베이터를 탈출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탈출 방법이 안내문에 서술되어 있다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경고, 이 앞은 저감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아래의 내용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생존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무조건적인 안전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감시의 끝에 살아서 도착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있던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아래의 내용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터널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며 어렵게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터널을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터널을 들어오기 전의 계절과 지금의 계절이 다르다면 지금의 계절과 관련된 무언가를 재생하십시오. 핸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바닥의 계절과 연관된 단어를 5개 이상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눈을 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언가의 스침이 느껴진다면 눈을 떠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터널을 지나올 때 탑승하셨던 차량은 이곳에 버려주십시오. 더 이상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저감시는 크게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감동, 저감1동, 저감2동, 암족동, 저궐동.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궐동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 주십시오.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존재합니다. 어느 동을 방문했던 가장 먼저 주민센터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향하는 이정표가 존재하여 따라만 간다면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고 해서 길을 묻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안내를 해주긴 할 것입니다만 그곳이 주민센터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저감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위를 둘러보면 붉은 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붉은 빛이 도는 돌이 있다면 절대로 그 돌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저감동, 저감1동, 저감2동, 암족동, 저골동 중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은 저감동, 저감1동, 저감2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저감동은 현실과 꿈, 미래와 과거, 앞과 뒤, 위와 아래, 좌우 모든 것이 반전된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러분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본디 어떤 큰 위험 앞에서는 작은 위험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감1동은 저감동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곳은 모든 색상이 반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여러분의 몸을 숨겨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저감1동은 모든 색상이 반전된 곳이며 눈에 보이는 곳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두운 곳은 밝게, 밝은 곳은 어둡게, 흰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은 흰색으로. 저감2동은 낮과 밤이 바뀐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낮에 잠이 안 온다고 해도 움직이거나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낮에 잠을 못 자서 밤에 잠이 온다고 한들 절대 잠들지 마십시오. 암족동은 마치 여러분이 있던 세상과 크게 달라 보일 것이 없을 것이며 저감동, 저감1동, 저감2동처럼 반대되는 현상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은 오로지 여러분 한 명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족동이 여러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주위를 둘러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골동을 구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골, 붉은 달이 떠 있다면 여러분은 저골동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밤에만 가능한 방법이기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골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곳이며 안개의 유무로 저골동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역에도 안개가 끼긴 하지만 다른 곳의 안개와는 다르게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고 추욱당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허리 정도 높이까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저골동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천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입과 코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정도 저골동의 안개에 노출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5분 안에 실내로 들어가거나 저골동을 벗어나야 합니다. 실내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5분 안에 저골동을 벗어나지도 못한다면 있는 힘껏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소리를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5초 정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변이 고요하다면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러주십시오. 멀리서부터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반복해 주십시오. 안개를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부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저감 이동과 저골동 사이에 역주용소가 존재합니다. 이곳의 존재는 저감시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감시를 빠져나간 다음에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이곳의 존재를 발설한다면 그 결과는 그 누구도 막아줄 수 없을 것이며 어떻게 해도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다면 저골동과 다른 동의 위험도 차이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다른 동을 저골동보다 더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골동과 다른 동의 차이는 교회나 절,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골동은 오로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곳이죠. 다른 동의 사람들은 저골동을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감시의 끝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입니다. 저감동, 저감 1, 2동, 암족동, 저골동에도 낭떠러지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감시의 끝인 절벽은 굉장히 푸른 하늘과 따스한 햇살,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산속을 지나야지만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곳을 흔히 엔드로드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엔드로드를 지나지 않고 보이는 절벽은 단순한 절벽에 불과하니 잊지 마십시오. 엔드로드를 지나 저감시의 끝에 다다랐으면 뛰어내리십시오. 지금까지 알려진 결과는 단 2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마치 꿈에서 깨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던 세상의 침대에서 놀라서 확 일어나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끝없는 낭떠러지를 영원히 계속 떨어지는 것. 알려진 것이 이 2가지이지 다른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감시의 시민으로 이곳에 남을 것인지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떨어져야만 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 지금 이 종이를 발견했다는 건 밖의 상황이 아니지, 정확히는 세상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겠네. 내가 누군지 왜 이런 걸 작성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려고도 하지 말고.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면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 외출 시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십시오. 미세먼지같이 작고 미세한 입자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며 여러분의 호흡기와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방독면의 정화통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밖으로 나갔을 때 방독면 안으로 달콤한 향기가 맡아진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달콤한 향을 여러분이 인지했다는 건 수초 이내로 여러분의 폐세포 하나하나가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옷은 두껍게 입고 옷 속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 테이프로 감싸고 혹시 몸에 접촉했을 경우 20초 이내로 그 물질을 털어내십시오. 몸속으로 침투한 것과는 다르게 외부로부터의 접촉은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만 마시십시오. 앞서 말했던 입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수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호수나 좀 크게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떠서 마시지 마십시오. 이유는 반쯤 죽어있는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밑에서 몇 달이건 머물면서 누군가 오길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죠. 프로토타입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를 부수어 보급품을 챙기십시오. 절대 힘으로 열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의 일을 대비하여 오로지 부숴서 내용물을 꺼내게 제작한 상자입니다.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하늘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균열이 생겼다면 방독면의 정화통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상은 일본 항목과는 다른 미세한 입자에 의해 나타나는 환각입니다. 그 입자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영구적인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대피소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미 대피소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그 안에는 굶주림에 미쳐버린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부탁을 한다면 문제없이 대피소로 들여보내주겠지만 굶주린 사람의 눈에 당신은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이 선구자 혹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현혹시켜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화폐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거래는 대부분 물물교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폐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그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입자에 의해 감염 증상을 보이는 자들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전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머리나 심장을 노리지 말고 다리를 노려주십시오. 기어다니고 있다면 팔을 노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를 하던 완벽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끔 문을 두드리며 물물교환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물교환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방독면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차에 응하지 마시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이든 하셔도 됩니다. 모든 신원 확인은 외부에서가 아닌 실내, 입자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린다면 소리의 방향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쪽에서 난다면 문제없지만 아래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모든 소리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 같아도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룹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면 암구호를 정하십시오. 24시간 주기로 암구호를 바꾸는 것이 좋으며 서로를 확인하는 것은 생존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밝은 대낮에 노크를 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암묵적인 규칙으로 낮에는 그 누구도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검은색 반점이나 붉은색 염증이 올라온다면 크기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3cm 미만의 크기라면 그 부위를 도려내고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면 됩니다만 3cm 이상의 크기라면 전체를 절단하십시오. 예를 들어 손등에 3cm 이상의 반점이나 염증을 발견한다면 최소한 손목을 절단해야 합니다. 근처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그곳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행동입니다. 자신들에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밤중에 웬만하면 불을 피우지 마십시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인 이곳에선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먼 거리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단속한 후 아주 작은 양초 정도 켜주십시오. 절대로 동굴에서 지내지 마십시오. 대부분 동굴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동굴이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 등 자신을 증명할 만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현재 이곳을 완전히 떠나는 철수작전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떠돌고 있습니다.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한 취업준비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폐쇄된 역을 관리하는 정규직 채용 안내글을 보게 되었다. 한시가 급했던 나는 안내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바로 내일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고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해버렸다. 첫 출근날 크게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며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었고 나는 80역이라고 하는 폐쇄된 역 1번 출구 앞에 서 있는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고 일정표와 근무에 필요한 안내문, 손전등과 마스터키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역에 들어가기 전 전번 근무자가 말했다. 이 역 관리하는 건 은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꽤 센 편이기도 하고요. 현우씨가 근무하는 새벽 시간대가 그들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진짜 위험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번 근무자는 이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역에 들어가기 전 안내문과 일정표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먼저 이 일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 80역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80역은 2017년 7월 29일 역내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원인 불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2020년 2월 29일 폐쇄된 역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 후 역의 운영을 다시 시작할 목적으로 귀하를 뽑은 것입니다. 월급은 매달 15일 은행 계좌로 입금될 것이며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시간대의 위험도가 가장 높기에 다른 시간대의 근무자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내문과 일정표를 지니면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 내의 불은 지하상가 점포 내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켜져 있습니다. 1번 출구를 통해 계단을 내려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 그대로 퇴근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어도 당신이 역 계단을 완전히 내려가 지하 1층에 진입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바로 달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잠깐 멈춰 역 내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 내에 그들이 당신을 추적할 수 있으니 집에 가던 도중 누굴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주십시오. 집에 도착하셨다면 오전 06시가 되기 전까지 절대 집을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집까지 쫓아와 공격할 수 있으니 오전 06시까지 절대 현관문을 열지 마십시오. 오전 06시가 지났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상 출근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를 악용한다면 그 책임은 퇴사 처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3시 20분) 귀하는 지하 1층 2번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한 경비실로 가셔서 경비원 복장을 착용하신 후 역내 감시 카메라를 자정까지 감시하셔야 합니다. 감시하며 발생한 이상현상들을 사무실에 비치된 작은 노란색 수첩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관찰하던 중 노이즈가 끼는 카메라가 있다면 당일 해당 구역의 순찰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카메라의 오작동일 수 있지만 그들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정. 이제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에 비치된 부적을 삼킨 후 진압봉을 챙겨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1층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외부인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역내 조명이 모두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당신을 주시하는 한 쌍의 붉은 눈을 발견하셨다면 발견 즉시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춰주십시오. 손전등의 빛이 닿는 순간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01시 30분. 이제 경비실로 돌아가 부적을 2장 더 먹어주십시오. 그리고 경비실에서 나와 지하 2층을 순찰해 주십시오. 지하 2층은 과거 지하 상가였으며 현재 확인된 가게는 806 옷가게, 나인 미드나잇 편의점 806점, 산상 떡볶이, 그림 이불, 스위트밸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가게가 있으나 간판이 훼손되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을 알아볼 수 있는 가게에만 접근해 순찰하여 주십시오. 02시. 이제 806 옷가게로 들어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고 10분 동안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팔을 뻗어 당신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 길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그들은 가게 안으로 팔 한쪽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 02시 10분 전까진 가게의 출입문과 창문에선 떨어져 있으십시오. 02시 10분. 이제 806 옷가게에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풍경이 사람이 많은 북적거리는 풍경이라면 다시 문을 닫고 원래의 풍경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문을 열고 닫아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팔이 가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문을 잡아당겨서 열어주십시오. 다시 원래의 풍경이 나왔다면 밖으로 나와 지하 3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위치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서 청소부 조끼를 경비복 위에 겹쳐 입고 물에 젖은 대걸레를 챙겨 산상떡볶이 집 앞에 빨간 무언가를 닦아주십시오. 묻은 게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금방 다 지워질 것입니다. 청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03시 30분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닦아놓을수록 가게 주인이 당신을 살려줄 확률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청소부 조끼를 다시 화장실의 청소도구함에 넣고 지하 2층 순찰을 계속하시거나 경비실로 돌아가 03시 30분까지 쉬셔도 좋습니다. 지하 3층 승강장은 03시 30분 전까진 절대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하 3층의 승강장을 통해 806에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03시 30분. 이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반쯤 내려가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은 다른 역의 진입 안내 방송과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은 폐쇄된 역이다 새벽 3시는 지하철이 끊기고도 남을 시간이니 열차 진입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안내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다면 즉시 스위트밸리로 뛰어가 그곳에 있는 사탕을 아무 것이나 하나 입에 물고 홍삼 사탕 2개를 챙긴 후 다시 지하 3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그를 기다리십시오. 스위트밸리는 지하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며 당신에게 근접할수록 당신은 강한 한기와 공포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충분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탕을 하나 드셨다면 그는 당신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계단을 올라와 당신 옆에 섰다면 아무 칭찬이나 하면서 챙겨온 홍삼 사탕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 2층 상가를 돌면서 그와 같이 상가를 구경해 주십시오. 아마 상가는 사람이 많은 활발한 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모든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내의 모든 점포를 함께 구경하면서
그를 가능한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는 기분이 꽤 쉽게 좋아질 것입니다. 공 4시 55분. 이때가 되면 그는 가게 오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마스터키로 산상떡볶이집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의 부탁을 수락하시고 산상떡볶이집 앞으로 가십시오. 이때 가게 앞에 무언가를 깨끗이 잘 지웠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로 문의 잠금을 해제해 주신 후 뒤로 3걸음 정도 물러나 그에게 남은 홍삼사탕 하나를 주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뒤돌아 가능한 침착하게 걸어서 경비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급하게 경비실로 뛰어가는 걸 그가 보았다면 당신은 절대 살아서 역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비실에 도착했다면 환복한 후 노란 수첩을 챙겨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문은 마스터키로 열리거나 다음 근무자가 미리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출구 앞에서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고 다음 근무자가 도착했다면 자정까지 CCTV를 보면서 발견한 이상현상을 말해주시고 노란 수첩을 건네준 후 간단한 인사를 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위 일정표와 안내를 잘 따라서 함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안내문을 읽고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1번 출구 계단으로 진입했다. 그냥 시간표랑 안내만 잘 지키면 되겠지. 솔직히 내가 어딜 가서 이 돈을 받고 이래. 사람 일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 별일이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역내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발견했고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붉은 눈 7쌍과 눈이 마주쳤다. 민선의 학교가 개학이 일주일 밀렸다고 들었는데 아 맞네. 다음 주부터 등교하면 되는구나. 에휴, 우리 민서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중학교 2학년이나 됐어. 시간 참 빠르네. 우리 학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이 지역 최초의 중학교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신관이며 학교 뒤편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출입은 선생님들만 가능하며 학생들은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늦은 밤 학교에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야간 순찰을 도는 수위 아저씨일 뿐 귀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학교에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1층에는 수의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앞을 지나갈 때에는 조용히 지나가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교칙이 개정되며 선도부가 사라지고 학생의 안전체육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뒷문에서 선도 완장을 차고 복장 불량을 지적하며 이름을 묻는다면 절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마시고 터무니없는 이름이라도 좋으니 가명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도부 완장을 찬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함이며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1999년에 일어난 그 사건 이후로 복장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복이 손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선생님들께 말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교내 동아리 중 방송부, 도서부, 문예창작부는 신입생들만을 모집하며 1학년이 아닌 사람을 중간에 뽑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에 기술된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2학년 혹은 3학년 신입부원이 있다면 부장에게 말해 그 신입부원의 이름을 동아리 학생 명단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8반까지 있습니다. 만약 9반이 보인다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만 혹시라도 들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다시 나온 후 하루 동안은 그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교복이 손상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체육시간 외에 체육복 착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체육복 차림인 존재들이 많아 생기게 된 규칙입니다. 과학시간에 소눈, 돼지심장 등 동물해부 실습을 합니다. 실습이 진행될 때 해부 부위의 크기를 잘 봐주십시오. 소눈과 돼지의 심장은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크기가 비교적 큽니다. 별관 건물의 3층에는 되도록이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곳에 오래 머무른 학생이나 선생님들 중 머리 부분에 그림자가 없는 누군가를 목격한 적이 많습니다. 운동장 왼쪽에 토끼, 강아지, 돼지 등 여러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학생들의 투표로 누렁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콩이라고 부른다면 정교회장 세민서 양을 찾아주십시오. 학교의 교복은 5년 전 한 차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예전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만약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복을 입은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그 즉시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무실로 가십시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앙 계단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최근 교직원 회의에서 중앙 계단을 폐쇄하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중앙 계단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희 학교는 정문, 후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중문이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보실 경우 그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함께 있었으나 체육관이 건설되면서 소운동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만약 소운동장으로 집합하라는 말이 들린다면 절대 나가지 마시고 교실에 모여 있어 주십시오. 어느 한 명이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음악실은 내부 증축 및 수리로 인해 2023년 8월까지 사용 금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42분에 음악실 안에 노래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작년 11월 3명의 학생들이 그 소리를 확인하겠다며 음악실로 무단 침입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절대로 음악실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학교에 연기실은 없습니다. 과거 동아리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유명한 동아리였으나 누군가 연기실의 규칙을 어긴 후 폐쇄되었습니다. 가끔씩 연기실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보면 모두 무시하십시오. 교실 내 분신사바, 교령회, 위자보드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교실 내에서 숨바꼭질이나 경도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전사고의 위험도 클 뿐 아니라 위 놀이들의 특징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각자 흩어져 혼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칙을 무시하고 교내에서 숨바꼭질을 했던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등교를 거부했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칙서에는 같은 번호의 수칙이 2개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같은 번호의 수칙을 보셨다면 수칙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이라면 올바른 수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 이 터널을 통과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이 터널에 들어옴과 동시에 저감시로 향하는 1차선 도로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돌아가는 것은 늦었으므로 안내문에 있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차량에 탑승하신 후 바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각과 청각에 해당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속도도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터널은 오로지 저감시로 향하는 차선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로 달리는 차선이 없으며
일방통행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있는 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하신다면 핸들을 꽉 잡아 움직이지 않게 한 후 5초 동안 눈을 감고 그 차를 향해 돌진하십시오. 눈을 다시 뜨면 그 차는 없어져 있을 겁니다. 터널 주행 속도는 최저 40km 이상, 최고 110km입니다. 규정속도를 어기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규정속도를 어겨서 달린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출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켜 주행하십시오. 터널 내 CCTV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아닌 감시를 위한 장치임을 알립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단속 카메라라 하는 것은 단순 오류이므로 만약 시속 30km 단속 중이라고 한다면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터널은 다른 어떠한 생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면 규정 속도 이내에서 차량 속도를 높여주십시오. 그럼에도 계속 들린다면 일시적인 과속도 가능합니다. 가끔씩 터널 내부에 하얀 피부에 마른 사람이 쪼그려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의 얼굴을 본 순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의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불빛도 터널 내부를 비춰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동차 전조등만이 앞을 밝힐 것입니다. 무조건 직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멈춰서는 안됩니다. 터널 내에서 앞유리에 비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해도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터널 내에서는 비가 내릴 수 없을 뿐더러 터널 내 수도관의 고장으로 액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처럼 고루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액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차량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무조건 차량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후진을 한다면 어쩌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터널 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권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굳이 잔꾀를 부리다가 고통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널 내부의 안개가 자욱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칠 수 있으니 서행하십시오. 만약 무언가를 쳤다면 차 밖으로 나오거나 창문을 내려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후진을 하여 바닥을 살피고 만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60초 내로 터널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본 터널은 앞서 말했듯 1차선의 일방통행 터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이 터널은 막힐 이유가 없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차를 버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정말 드문 경우지만 터널 내부에서 다른 차선을 발견하신다면 즉시 그 차선으로 빠져나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십시오. 이는 원래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터널을 지나던 중 귀하의 차 위에 무언가 커다란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면 터널을 나올 때까지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나온 뒤에도 44분 동안은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밤이라면 차에서 내린 뒤 아침이 될 때까지는 절대 차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터널 내부에는 경고등이 존재합니다. 경고등이 초록색일 때는 괜찮지만 빨간색일 때는 다음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보일 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 주십시오. 4번 항목처럼 이때도 순간적인 과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10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저희 터널은 다른 차선은 없습니다. 다른 차선을 발견하셔도 무시하고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터널 안을 걸어다니는 인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머리를 조종석에 바짝 붙이십시오. 저희는 이 터널을 관리할 때 인력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외부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이미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식한다면 당신도 그들에게 포착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안전수칙에 나열된 수많은 이상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픈카와 같이 탑승자가 외부로 드러나는 차량을 발견해도 동일하게 행동하십시오.
어째서 터널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들어왔는지는 둘째치고 해당 터널에서 탑승자가 외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들 역시 보행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터널을 들어오기 전에 보았던 아기 동상을 한번 자세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동상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모양이었더라면 터널을 나가실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정확히 터널 중간 지점에 비상 대피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고 혹은 고장 시 해당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 후 사고 접수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대피 공간에서 오래 머물수록 생존 확률은 낮아지니 빠른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차에서 내려서 걷고 싶다는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클락션을 2번 울리는 것입니다.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비상대피 공간에 잠시 정차해 주십시오. 차량 옆이나 위로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터널은 이어져 있는 시간을 따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당신의 차량을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따라오는 차량이 금색 마티즈라면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춰서 그가 당신을 추월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마 당신의 차량을 통과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흰색 스타렉스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다면 즉시 전속력을 다해 터널 출구로 도망치십시오. 위의 경우엔 3번 수칙을 어겨도 좋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순간 달리고 있는 속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터널의 끝에 거의 다 왔다는 신호입니다. 사이드미러, 룸미러로 후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 터널의 끝에 다 왔다는 신호일 뿐이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번 들어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19번과 19번-1번의 현상을 겪은 후 약 15분 정도가 지났음에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맴돌고 있지 않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달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시간의 고리 안에 갇힌 것입니다. 이 시간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여러분의 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으로 후진하는 것입니다. 뒤에 무엇이 있던, 길이 있던 없던 눈을 질끈 감고 후진하십시오. 터널을 나왔을 때 들어올 때와는 계절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위 수칙 중 무언가를 애매하게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즉시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계절과 관련된 무언가를 재생하십시오. 그와 동시에 눈을 감으십시오.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저감시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